네, 손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중국의 류허 부총리하고 엘렌 재무장관이 뭐 회동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그 작년 11월 그 발리 그 바이든하고 시진핑 그 대면 정상회담하고 나서 대화를 확실히 좀 이렇게 하려는 분위기가 완연합니다. 네. 지금 미국 그 재무부하고 중국 상무부가 어제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 류허 부총리하고 옐런 재무장관이 스위스에서 취리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이나 아마 모레 새벽쯤 될 것 같은데요. 서로 하는 얘기가 소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류허 부총리는 옐런을 만나기 전에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옐런은 이제 6월을 만나고 바로 아프리카로 넘어가니까 이제 다보스 포럼은 안 오는 모양입니다. 네. 네. 이번에는 그 미국이 이제 그동안에 중국에 대해서 그 개도국 부채 탕감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것도 논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주로 개도국 얘기가 있고 주로 어떤 얘기들을 할까요? 이 두 명이 만나면? 뭐 아무래도 무슨 뭐 무역 문제라든가 무역 문제. 이런 거 예. 하고 그다음에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중국은 지금 안보 갈등은 여전하죠. 네. 그럼에도 이제 새해 되면서부터 확실히 뭐 경제 문제 그다음에 기후 네. 이제 그 대화 채널을 아주 완연히 가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장이 그 지난 12일에 그 이제 그 중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을 대표하는 게 이제 미중 무역 전국위원회인데 거기 네. 책임자하고 화상회동을 했고요. 예. 그래서 두 사람이 관계 정상화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이걸 또 중국 상무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두 나라가 기후 특사도 화상 대화를 한 걸로 또 중국 환경부가 밝혔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게 다음 달 이제 브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제 중국에 갈 예정인데 그때 두 나라 관계가 뭔가 좀 새로 이른바 그동안하고 다른 뉴노멀 쪽으로 좀 발판이 굳어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제 관측을 좀 불러일으키는 상황입니다. 예, 이 회동이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아무래도 재무장관이 만나고 하니까 그렇죠. 조금 뭐 미중 경제 관련된 갈등이 조금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런 예.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 예. 저 중국 그 왕이 이 사람은 이제 공산당 중앙정치국원이 네. 돼서 이제 중국 외교팀 이제 총 책임자가 예, 예, 됐죠. 예. 그런데 지난달 말에 그 국제정세 연설을 했는데요. 올해 그 외교 방향, 중국 외교 방향에 대해서 그 양국 정상들이 그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그걸 발판으로 해서 구체화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뭐 그 관측통일 얘기는 지금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급속히 전환하고 나서 사회적으로 좀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연착륙도 올해 국정의 가장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네. 안보 갈등이 있지만 미국하고 관계를 안정하는 게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서도 네. 중국 외교 차관은 어제 그 관영 그 TV의 보도에 따르면요, 그래도 딱 선은 그렇습니다. 평화공전 반드시 지켜달라. 이게 마지노선이다. 그러니까 평화공전, 상호 존중, 협력 상생 이걸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충돌해봐야 서로 좋을 게 없다. 우리를 자꾸 포위하려고 하는데 헛수고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네. 상호 기싸움을 존중이 하지만 전제다. 기싸움을 하지만 네. 중국이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예. 다음 얘기 중국과도 관련된 얘기인데 비자 관련돼서 약간 보복 조치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추가적인 얘기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 중국이 조금 좀 이렇게 좀 약간 다급한 것 같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네. 그 우리나라하고 일본에 대해서 그 비자 발급 대부분 중단했던 것도 네. 조금 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교도통신 보도인데요. 우리는 단기 비자, 일본은 일반 비자 대부분 그 중단을 시켰는데 그 외교하고 공무 같은 거, 그러니까 긴급함 상업용 네. 같은 거는 비자를 다시 발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본 거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도요? 예. 저 중국 들어가는 비자예요. 예. 그 중국 관계자도 여기 교도통신 기자가 물어보니까
중요성에 따라서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데 아직까지 뭐 발급 규모는 크지 않고 네. 뭐 어떤 원칙이 있는 건 아닌데 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조금 푸는 것 같다는 예. 게 교도통신. 그래도 약간 물러난다니까 다행이네요. 예, 그런 겁니다. 지금 그 중국 외교부도 지난 11일 그 한국에 대한 그 단기 비자 발급 중단에 예외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외교 공무 긴급 비즈니스 같은 것 때문에 중국에 급하게 와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정책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제 외교 대변인 브리핑에서 빨리 차별 철폐해라. 그래서 왕래와 교류 협력 회복에 함께 노력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확실히 중국이 조금 좀 뒤로 약간 물러나는 그런 모습 네.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정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는 일본에 대해서는 그 안보 관련돼서는 뭐 엄청 뭐 세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세게 뭐 예. 짐작은 했는데 예. 아주 세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그 바이든 기시다 예. 뭐 그야말로 뭐 어제 화기애애하게 전해주셨죠? 정상회담했고 예. 그다음에 외교 국방장관 그 2+2 회동도 네.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미국하고 뭐 동맹을 아주 노골적으로 강화를 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글로벌 타임스가 어제 사설을 실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일본이 미국 전략 노선을 따르면 자신을 아시아의 우크라이나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해서 아주 독설을 퍼붓습니다. 네. 누가 그런 건가요? 이제 세계죠. 이런 네. 표현도 있습니다. 아태 지역에서 예. 미국 졸개 노릇을 계속해서 말썽을 일으키면 미국의 희생양 또는 동아시아의 우크라이나가 되는 것을 조심해.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예, 이게 그 매체가 한 거예요, 아니면 매체가요. 매체가. 공무원이 한 게 아니라 예, 매체가요. 매체가 그리고 또 예. 이 칼럼을 네, 칼럼 칼럼을 형식으로 쓴 했습니다. 거네요. 예, 기자가. 기시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니까 이제 미국하고 나토 동맹들에 대해서 그 우크라이나만 신경 쓰지 말고 우리도 좀 우리 안보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렇게 목청을 높이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두고 봐라. 그 후과 각오해라. 뭐 이런 식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예, 뭐 신경이 엄청 쓰이긴 쓰이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런 가운데 여기 대해서 그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 일본 연구소장이라는 사람이 네. 지적을 했는데 중국이 이 사람은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도록 미국하고 일본이 살살 꼬일 거다. 그러니까 레드라인을 계속 밟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우리 잘못이 아니고 중국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우리한테 떼넘길 테니까 그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둡시다. 또 이런 식의 또 지적을 했습니다. 예, 뭐 양쪽 다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하죠. 예, 네. 예, 예. 자, 다음 얘기해 볼게요. 어제도 다보스 포럼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다보스 포럼이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네. 이제 근데 좀 많이 어둡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짐작하셨겠지만 다보스 포럼 쪽에서 이제 그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어제 네. 전 세계 그 각국의 유력한 그 네. 좀 내놓으라는 경제학자 한 50명을 심층 네. 인터뷰한 네. 걸 네. 이제 정리를 해서 네. 보고서를 냈는데 이 학자들의 한 3분의 2가 올해 글로벌 경제가 침체에 빠질 거로 예상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유럽 같은 경우는 50명 전원이 경기 둔화될 거다. 미국은 그래도 조금 좀 낮아서 91% 정도가 올해 안 좋을 거다. 그런데 지금 다보스 포럼이 작년 9월에 똑같은 조사를 해서 그때 보고서를 했을 때는 유럽의 올해 저성장 예상률이 86%, 미국은 64%. 그러니까 한 4달 사이에 선진권 그 전망이 훨씬 더 나빠진 걸로 그렇게 비교가 됐습니다. 네, 다보스 그렇네요. 포럼이 좀 네. 어제도 우리가 긍정적인 얘기를 할 때가 있고 좀 부정적인 네, 얘기를 할 때가 이번에는 있다. 부정적인 얘기가 많을 그러니까요.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그렇군요. 중국은 경기 전망이 좀 엇갈렸습니다. 네. 이 50명 중에서 42%는 올해 중국도 저성장할 거다. 네. 반면에 그래도 양호할 거다 하는 게 52%로 나왔습니다. 뭐 작년에 워낙 나빴으니까. 글쎄요. 예, 예. 그리고 뭐 인프레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으로 올해 뭐 인프레가 계속될 것 같은데 이것도 지역별로 좀 차이가 네. 있는 걸로 그렇게 네. 나타났습니다. 네. 중국하고 동아태 같은 거는 중국이 인프레가 올해도 계속 나쁠 거다는 한 5%밖에 안 되는 응답률이. 네, 예. 반면에 유럽은 가장 높아서 이들 학자의 57%가 네. 유럽은 계속 인프레에 예, 짓눌 예, 거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4%가 그렇게 봤습니다. 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리오프닝 되면서 좀 네. 그런 경제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 기업들이 또 중요하잖아요. 예, 기업은 뭐 역시 어렵게 봤습니다. 90%가
수요도 약해지고 높은 차입 비용 같은 것 때문에 올해 경영 부담이 커질 거다. 계속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운영비 줄이고 구조 조정하고 공급망 최적화를 통해서 계속 허리띠를 졸라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나온 그 CEO 조사 보고서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제가 근데 거기 보니까 그래도 그 인재들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그 감원 개혁하고 있는 데는 뭐 굉장히 낮은 걸로 그렇게 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CEO들이 참 고민이 많겠습니다. 예, 삼성도 뭐 그런 얘기 글쎄요, 있잖아요. 예. 삼성도 그런 얘기하고. 여기 대해서 다보스 포럼 전문은 보고서에 대해서 네. 아무래도 뭐 올해 투자 인센티브 같은 게 많이 줄어들 거다. 그래서 이제 뭐 나름대로 해법이 각국의 에너지 기술 혁신 같은 걸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라. 그리고 잠재력이 높은 시장을 투자를 하면서 위기 이후를 봐라. 그래서 지금 이후를 보려는데 뭐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급할 텐데 말이죠. 근데 기업들은 그 기술의 중요성을 다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인재들을 모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계속 도네요. 네. 예, 지금 뭐 예. 기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국제통화기금이 그저께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이 기술 디커플링 네. 이 충격 때문에 글로벌 GDP가 올해 한 7% 정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부 국가 같은 경우는 뭐 GDP 한 12%까지 그 충격이 있을 거다 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동안에는 경제 통합 지난 몇십 년간 그게 계속 이루어져 오다가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이른바 분절 네. 현상 우려가 더 커졌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 대유행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해서 이것 때문에 세계화 혜택에 대한 회의감도 커졌고 이런 그 분절화 때문에 가난한 나라는 물론이고 선진국의 저소득층도 큰 충격이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양극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양극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기자님 그 에델만 조사라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그 일반 국민의 어려움 같은 걸 조사한 것 같은데요. 예, 에델만이 그 28개국 주로 네. 이제 주요 국가들이요. 예. 3만 2천 명 대상으로 이제 5년 후에 당신하고 당신 가족의 삶이 어떨 것 같으냐 네. 이걸 이제 온라인으로 물어봐서 이제 결과를 네. 내놨는데요. 평균 한 40% 정도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작년 조사 때보다 한 10% 포인트 낮아진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28개국 가운데 24개국은 이 조사가 2001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최저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는 겁니다. 네. 그런 그 낙관론이. 그러니까 더 나빠질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예. 일본이 꼴찌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6% 포인트가 떨어져서 9%만 5년 후에 그래도 좀 나아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유럽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이 전부 20%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28%. 높네요. 지난번보다 그래도 앞서 조사보다 11%포인트 낮아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도 절대 폭은 우리가 좀 높은 편이긴 네. 하네요. 예. 미국도 작년보다 4%포인트 낮아져서 36%, 우리보다 조금 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딱 중국 하나만 조사돼서 28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1%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65%가 5년 후면은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글쎄요. 이게 시진핑이 모처럼 또 반가운 결과가 나왔네요. 뭐 5년 후니까. 글쎄요. 예. 그 저는 응답자가 제일 걱정하는 게 최대 실직이었습니다. 역시 한 90%가 실직. 그다음에 인프레, 식품난, 에너지난 이렇게 꼽았고요. 지금 에델만 CEO는 그 폭스뉴스의 이제 조사 결과를 얘기를 하면서 낙관적인 전망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어떤 이제 뭐 정치 사회적인 불안감 같은 게 작년 같은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는 개인적인 불안감으로 확실히 옮겨졌다. 그래서 더 자신감을 상실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어떻게 봤습니다. 예. 확실히 새해 들면서 이제 경제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 부의 양극화 얘기했는데 관련된 얘기가 또 있네요. 네. 다음 얘기인데. 국제 그 구호기구죠 옥스팜에서 네. 이제 다보스 포럼 맞춰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제 옥스팜이 이런 보고서를 많이 냈는데요. 이제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지난 2년 사이 그러니까 코로나 그때 이제 창출된 부가 전 세계에서 한 이게 얼마가 돼 있냐 42조 달러 정도가 전 세계에서 이제 새로운 부가 창출이 네. 됐는데 네. 그 가운데 63%를 상위 1% 슈퍼리치가 차지했다. 나머지 99%가 가진 거는 그것도 안 돼. 그거밖에 예. 나머지라는 겁니다. 이게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네요. 예. 옥스팜 총재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난 40년간 최상위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 물결이 모든 배를 띄운 게 아니고 초호화
그러니까 슈퍼 요트만 밀어 올렸다는 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는 그 이른바 낙수 효과, 네. 아직도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데가 있는데 이제 진짜 꼭 깨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2조 달러 가운데서 26조 달러가 슈퍼리치한테 돌아가고 네. 그렇죠. 나머지는- 나머지가 이제 99% 예.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이런 비교를 했습니다. 네. 그 지난 2년간 그 바닥 90%, 하위 90% 그러니까 뭐 이제 10% 뺀 90%가 1달러를 벌기 위해서 애쓰는 그 동안에 상위 1% 재산은 170만 달러가 늘었다. 그러니까 1달러 대 170만 달러. 그러니까 예. 무슨 뭐 이건 뭐 몇 배가 되나요? 네. 그렇게 그렇네요. 비교를 했습니다. 예. 특히 식품하고 에너지 기업들이 엄청 돈을 벌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에너지 기업. 여기 그 횡재세 부과하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뭐 구체적인 그 제한까지 냈습니다. 100만 장자한테는 2%, 이제 세율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5천만 달러 이상 자산가한테는 3%, 억만 장자한테는 5%의 이런 그 부유세를 추가로 매기면은 연간 한 1조 7천억 달러 정도 이제 세수가 더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20억 명 정도를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네, 하여간 부익부, 빈익분, 빈익빈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는 그런 뉴스가 많이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또 다른 뉴스, 이 베이징 관련돼서 이 코로나 감염률이 지금 사실 어느 정도인지 우리 잘 좀 헷갈려 하고 있잖아요. 근데 90%가 넘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인가요? 지금 그렇게 그- 추산하는 거죠? 그 중국 매체가 네. 보도한 건데요. 네이처 메디신에 그 발표된 뭐 중국 네. 중국 네. 무슨 보고서 모양입니다.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베이징 같은 경우가 76%라고 거기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네. 이달 말이면은 한 92.3% 정도가 될 것 같다는 게 이 논문 전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베이징 인구가 2,200만 명이니까 한 2천만 명 이상이 이달 말까지 감염되는 셈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감염률이라는 게 이제 한 번이라도 감염이 됐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 보고서는 또 중국이 이제 그 작년 이제 지난달 초에 그 방역 정책 전환하고 나서 코로나 감염 지수가 3.44로 상승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감염자 한 명이 3.44명한테 엄청 높은 거죠. 그렇죠. 옮긴다. 엄청 그렇죠. 높은 예, 거죠. 우리 높을 때가 1점 얼마였는데 그렇죠. 엄청나게 높은 거죠. 예. 지금 뭐 중국 그 전문가도 지난달 말 같은 경우에 베이징 같은 감염률이 이미 80% 넘었을 걸로 추적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베이징대 연구팀도 지난 11일 기준으로 중국인 한 9억 명, 그러니까 64%가 감염된 걸로 추산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예전에 미국이나 국내 사정을 보면 급속하게 그냥 순식간에 늘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중국 논문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중국의 코로나19 사망자를 그 계절 독감 사망자 수준으로 낮추려면 이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뭐 한 9만 명 정도가 죽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렇게 하려면은 고령층 백신 접종률을 97%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그다음에 유증상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아야 될 거다. 이렇게 덧붙인 걸로 돼 있습니다. 네. 네. 백신이 워낙에 또 이슈가 됐었으니까요. 네. 감염률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 얘기까지 좀 해볼게요. 전염 얘기, 바이러스 전염도 있지만 네. 웃음 전염에 대한 네. 얘기네요. 하도 우울한 얘기가 많아서 제가 네, 제가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그러니까요. 워싱턴 이거 보고. 포스트가 그저께 보도를 한 거인데요. 지금 과학계에서 지금 보면 그 과학자들이 웃음이 전염이 된다는 거는 우리 그 과학자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전염이라는 게 바이러스가 전염이 아니었던 근데 문제는 왜 그게 전염이 그런 식으로 퍼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정확한 기제를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가 웃는 걸 보면 나도 웃음이 난다. 예, 이런 그러니까 무슨 뭐 거죠? 여러 그 과학자들 얘기가 네. 웃음이 뭐 사회적 현상인데 웃음의 전염은 애정과 소속감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특히 저 사람 참 재밌겠다 싶으면 그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거다.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즐거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웃으면은 뭐 스트레스 같은 것도 많이 풀어지고 뭐 이런 건데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이 이제 어떤 서로 그러니까 웃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바로 뇌 부위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하고 뇌가 직접 교감하는 그런 기제다. 그리고 동물도 그렇다는 겁니다. 동물도 웃음 기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이의 어떤 신호로
동물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혼자 있을 때도 물론 웃지만 뭐 여럿이 같이 웃으면 훨씬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한 30배 정도 높아진다. 그래서 뇌하고 뇌의 직접 소통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부분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웃는 걸 보고도 따라 웃도록 그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갖고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걸 이제 웃는 걸 배우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전염성을 학습을 해서 이제 그걸 갖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다. 네.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거는 뭐 몰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웃으면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데 웃으면 좋죠. 하루에 몇 번이라도 웃으면 좋은 건데. 맞아요. 웃음소리 들으면 같이 이렇게 그럼요. 웃게 되는 예. 그렇죠? 하도 우울한 소식만 자꾸 전해드려서요. 이게 좀 근데 이게 혼자서 집에서 웃으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웃어야 웃음도 재밌지. 또 가짜 웃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헛웃음 같은 예. 그런 것보다 진짜 예. 많이 한번 즐겁게 웃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주위에 이렇게 유쾌한 분들을 많이 모시고 있는 게 큰 복인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근데 웃음 치료 해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억지로라도 가짜 웃음이라도 웃으면 어쨌든 안 웃는 좋다. 거는 좋고요. 네. 뇌가 속는다 뭐 이런 얘기도 네. 하기도 그런 얘기도 있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마지막은 또 웃음에 대한 얘기로 알겠습니다. 따뜻하게 오늘은 전해주셨어요. 더 웃는 걸로. 네.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